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목요일이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토요일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 이게 딱 절반이 지나가는 느낌이어서 아직 더 일해야 되는 날이 많이 남아서 좀 시간이 더 빨리 갔으면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몇 가지 뉴스를 보고 제가 어제 여러 가지 개인 경험상 느낀 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네, 방송을 켰는데, 일단은 이제 BC 건설업 인력난 대금 체불 몸살. 자, 5년 동안 연봉이 21%. 그러니까 건설업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저번부터 이제 봤었던 기사들 중에 앞으로 공급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공급이 꽤 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막 그죠? 그 이제 렌트 빌딩들을 많이 짓고 있어 좋게 된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기사 찾지는 않았는데 130만 호를 10년 동안에 이제 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좀 플랜인 거죠. 플랜도 사실은 그렇게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잘 우리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캐나다 정부든 한국 정부든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정부에서 어떤 뭐 그 주택 플랜을 만들었는데 그게 잘 됐다. 그리고 그렇게 한 국가들도 있죠. 국민주택 같은 걸 만들어주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싱가포르 빼고는 그 어느 나라도 그런 국가 주도의 어떤 렌트 하우스를 많이 줘서 그 나라의 어떤 주택난이 해결됐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고 싱가포르는 조금 왜 예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싱가포르는 정말 사실은 도시 국가잖아요. 되게 다 작은 도시 국가. 계획대로 원하면 잘할 수 있는. 물론 뭐 그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아시면 저 댓글로 달아주면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계획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BC주에 있는 건설업들이 이제 힘들다. 연봉이 21%나 인상이 됐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하다. 그런 기사예요. 사진은 굉장히 좀 멋있게 찍힌 것 같아요. 좀 굉장히 공허한 느낌의 공사가 되고 있는데 새들이 날아가면서 뭔가 지금 떠나가 버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되게 잘 찍었네, 멋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BC주 같은 경우에는 BC주 최대 산업 건설원 BC주 최대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사람이 굉장히 많이 BC주는 몰려오고 있으니 다른 것보다 집을 만들어서 팔고 집을 또 거래하고 이런 산업이 굉장히 뭐 좋은 산업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였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BC주 소재 건설사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건설업계 임금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건설의 평균 연봉은 5년 동안 자 21%가 올랐다고 합니다. 평균 연봉이 74,800달러. 와, 평균이면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많고, 그죠? 그리고 저도 아는 사람이 공사 뭐 하는데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가서 허드렛 일만 해도 돈을 꽤 많이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도 이제 그 뭐죠? 저도 이제 소위 말해 우리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는 거 저도 대학교 때 많이 가진 않고 몇 번 갔었는데 그 당시에도 일당이 5만 원 정도 돼가지고 힘들지만 하루 일하고 오면 그래도 꽤 괜찮은 용돈이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그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건설업이 힘들어지면 앞으로 주택 공급은 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든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BC주는 그 건설협회에서 한 얘기예요. BC 정부는 공사대금 대체 문제를 체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통해 기업과 업계를 보호해야 한다.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딱 들으면 그런 생각, 그걸 왜 정부에서 뭐 보증을 하고 정부에서 왜 도와줘야 돼? 민간업체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어쨌든 이런 건설업계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떤 건설의 주택 공급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76%가 주택 시장에 진입이 어렵다. 주택 소유는 손에 닿지 않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이게 정말 저도 집을 갖고 있지만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요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느낀 게 뭐였냐면 어제 제가 이제 총영사관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갔다 올 때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카이트레인을 탔어요. 오래간만에. 스카이트레인 거의 안 타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탔죠. 근데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 운행이 멈췄어요. 그래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대체 버스가 운행이 되잖아요. 역들 사이에.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조이 스테이션에 내려가지고 다시 다운타운까지 가는데, 약속 시간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겨우 가까스로 정말 지켰어요. 막 뛰어가지고. 제 허리가 너무 아픈데 요즘에. 근데 그 사이에 느낀 게, 스카이트레인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무슨 라인이죠? 엑스포 라인이죠. 엑스포 라인은 정말 많고 정말 대다수가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동양 사람들, 인도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뭐 언어 쓰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참 스카이트레인 타고 다니는 사람 끊기니까, 그 굉장히 무질서해지잖아요. 뭐 사람 다들 급한 거예요. 저도 너무 급했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사람들도 뭐 오후에 일을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마음이 사람이 급해지니까 그 버스를 타는 데서 그 질서가 무너지더라고요. 처음엔 질서 있게 타다가 한 번 딱 무너지니까 와 몰리면서 막 밀치고 하면서 버스 겨우 탔는데, 한국에서 버스 타던 기억이 또 났어요. 갑자기. 이 나이에 갑자기 그런 걸 느끼다니 막 생각했는데, 이민자의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어제 좀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또 스카이트레인 타고 버스 타고 일 가서 그렇게 벌어오는 돈들이 다 또 그 렌트비로 나가버리면 정말 이민자들의 삶이, 그리고 직장에서 뭐 대우는 잘 받냐, 그럼 다행인 건데, 저도 경험해봤지만 이민 초기에는 사실은 또 뭐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보다는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 대할 때 또 잘해주냐, 또 그렇진 않죠. 물론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또 얘기는 다르겠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뭐 또 그것도 업계 뭐 평균적으로 대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입장은 서로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지금 너무 오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볼 때는 집을 많이 못 져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연봉이 인상이 돼서 건설업 비용이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제가 근데 여러 가지 뭐 나라들의 어떤 그런 기사들이나 역사나 이런 걸 막 봤을 때, 요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결국은 연봉이 올라가서 기업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공급이 어려워지는 거죠. 공급이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지금 집을 주택을 해봤자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알지만 어포더빌리티가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기가 힘들어. 집을 지금 원가에 맞게 공급을 해도 분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분양시장 갔다 와서 뜨겁지만 힘들어. 그건 나중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래서 결국 이 원가가 올라와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가는 올라갔지만 집을 적정한 선에 지으려고 그러니까 소위 마진을 줄이는 거죠. 마진을 줄여서 건설업들은 힘들고 파산하는 기업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공급 단가가 집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서, 그런 건설사들도 그러면 우리가 마진을 더 남기면서 집을 줄 수 있겠네 하고 또 집을 짓는 시기가 오겠지만, 고사의 가격은 오르겠죠. 그리고 그 기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어포더빌리티는 시간이 가릴수록 뭐 세이빙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생각도, 옛날에는 어떤 집이 10억이다 그래. 말도 안 돼. 저 집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미쳤지 진짜. 저 집 어떻게 10억에 주고 사 했지만, 그 똑같은 느낌이 3년 4년 지나면 10억이면 살만하지. 10억이면 좋은 가격이네 라고 생각이 또 바뀌거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런 시기가 뭐 모르죠.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되고 4년이 될지, 아니면 그 사이에도 집값이 떨어져서 어포더빌리티가 올라가서 집값이 또 지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집값은 이제 분명히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떨어질 때 어떻게 보면 집살 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모기지가 높아서 여전히 집 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인 어떤 얘기를 해볼 때 여기 보시면은 요 기사를 소개하다 보려고 보니까 딴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자, 밴쿠버에 있는 집인데 옛날에는 55,500불이었던 집이라고 합니다. 자, 55,500불인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 55,500불짜리 집이
얼마 전에 얼마에 팔렸냐면 2.5 밀리언. 2.5 밀리언이 리스트가 됐네요. 리스트가 된 거라서 팔리진 않았지만 요 지역상 여기 오크리지 에어리어예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가장 부자 지역인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저 가격이 팔리진 않더라도 어쨌든 얼추 비슷하게 팔리겠죠. 그래서 보면은 거의 한 40배 가까이 오르는 가격이긴 해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은 정말 오랫동안 소유하면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집을 보십시오. 딱 봐도 오래돼 보이잖아요. 그죠? 오래돼 보이고 굉장히 낡았고. 그죠? 이게 도대체 55,500불에 1775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 리스팅이 된 집이 거의 40배가 올랐어요. 근데 제가 어제 찾았는데 지금 제가 찾지는 않았는데 그 사이에 물가는 한 7배 정도 올랐어요. 7배 정도 올랐는데 집 가격은 거의 40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역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자산인 건 분명한데 집주인은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사진을 보니까 보시면은 굉장히 굉장히 올드한 정치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여기 딱 보이는 워커. 이런 건 잘 안 둘 텐데 이런 거 놓고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활의 필수품이신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나이가 일단 연세가 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 그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이 낡은 피아노가 보입니다. 낡은 피아노. 여기 낡은 피아노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 의자도 좀 오래된 의자들. 그리고 뭐 TV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이 큰 TV 놓고 보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좀 작은 TV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워커와 피아노를 봤을 때 그리고 가구 여기 보이세요? 가구 이 올드한 이 약간 국방색 같은 이 느낌의 소파 같은 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구나. 오래 사신 분이구나. 오래전에 사서 오랫동안 살아서 굉장한 이익을 보게 됐구나. 그리고 여기도 사실 좀 충격적인 게 옛날 기생충 영화 기생충인가요? 그죠? 보면은 그 화장실이 이제 그 토일렛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지. 올드한 스타일인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오래된 스타일이구나. 오래된 집이구나라고 느끼긴 했어요. 근데 같은 집을 사더라도 저 비슷할 때 같은 5만 5천 불이라도 예를 들면 뭐 썰이나 랭리에 산 분들은 저 정도 가격은 안 됐겠죠. 저 정도 가격. 근데 물론 사는 가격 자체는 더 쌌겠지. 밴쿠버니까 당시 5만 5천 불이었고 당시 썰이는 뭐 얼마 할까요? 뭐 2만 5천 불 할까요? 근데 이런 집들이 지금은 썰이도 저게 뭐 최소한 1.5 밀리언 정도 하니까 상승 자체는 거의 뭐 40배 올랐다 이런 건 얼추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고 보면 또 비슷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위치가 오크리지 지역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오크리지 몰이 들어오는 바꿔볼까요? 제가 완공되면 너무 가보고 싶은 오크리지 몰 스테이션도 있고 오크리지 몰 뭐 어마어마한 몰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웨스트 아니다 밴쿠버 웨스트 지역, 밴쿠버 웨스트 지역 가장 잘 산다는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위치가 워낙에 좀 사기다. 위치가 워낙 좋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 40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뭐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시기에 만약에 뭐 썰의 집을 샀든 뭐 랭리의 집을 샀든 코키의 집을 샀든 이거보다 쌌겠죠. 이거보다 싸게 단독주택을 사서 아마 지금 상승률은 거의 40배 오른 건 거의 비슷할 거다. 근데 이 집이 다른 집보다 확실히 적어요. 크기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가라지가 조그만 가라지가 쉐드하고 가라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는 이 마당이 진짜 넓다. 그걸 땅값인 거죠. 거의 땅값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2.5 밀리언에 해서 엄청나게 뭐 결국 이익을 보게 됐다라는 뭐 이야기긴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저는 요즘에 이제 금리가 워낙 비싸니까 집 사기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지금 지난달에 밴쿠버예요. 밴쿠버는 이제 지난달만 해도 10,000불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10,000불이 올랐다 그러면 겨우 10,000불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밴쿠버에서 근데 1년이면 1억인 거예요. 1년이면 1억.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물론 밴쿠버 하우스 집값에 비하면 상승률이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아직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도 느꼈지만 밴쿠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밴쿠버 어느 아파트 콘도인데 정부에서 이제 이 건설사에서
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프리 트랜짓, 그러니까 그 150불을 이제 그 컴퍼스 카드에 넣어서 준다고 해요. 그 프리 트랜짓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서 이 반응이 좋으면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뭐 요즘 정부에서는 집도 사서 도와주고, 그리고 저속자를 위해서 렌트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저런 프리 트랜짓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경험해 보니까 정말 힘들게 또 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유권자고 표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요즘 정치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런 정부의 보조금들이 늘어나는 건 또 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일단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인데, 뭐 기본적으로 그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BC주의 건설업이 힘들어지는데, 결국 임금이 인상돼 집값이 오른다 이건 아니고, 공급이 결국 힘들어져서 그 공급이 힘들어진 것들이 결국 나중에 집값 상승이 일으키고, 건설사들은 내 마진이 좀 올라가겠구나, 그때부터 공급이 또 하기 시작할 텐데, 그리고 그 사이 동안에는 소비자들은 뭐 합니까? 돈을 세이빙하면서 기다리겠죠. 그래서 인식이 또 바뀌어요. 10억짜리 집이 너무 비싸도 못 산다 했지만 지금부터 3년 뒤에 세이빙도 올라가고 내 임금도 올라가고, 그 사이에 또 결혼도 해서 수입이 뭐 2배로 되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들면 또 집을 사기 시작할 테고, 그죠. 그리고 집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또 오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극단적인 예로 5만 5천 불에 샀던 이 집이 2.5 밀리언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거 봤을 때는 부동산은 역시 또 중장기 투자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